문학은 숭고한 가치입니다. 문인이 문인을 서로 존중할 때 인간 중심의 격조 높은 세상이 구현될 것입니다. 더 스토리 방송 명사초대석의 진행자 윤구마입니다. 저는 오늘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본부에 와 있는데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사장님 얼굴을 뵈니까 이렇게 뭔가 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더 스토리 방송은 유튜브 방송인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더 스토리 방송 측에서도 명사 초대석으로 또 이사장님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사장님하고 저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아이, 그럼요. 네. 예, 전에도 인터뷰도 했었고, 네. 그 윤구만 선생님은 방송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신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아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사장님의 그 기억력, 총명한 기억력은 아마 대한민국의 최고봉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요? 네. 이렇게 부이사장님으로 계실 때 지면 인터뷰 했었고 또 종종 행사에서 이사장님을 뵙고 이제는 이사장님으로서 이제 방송 인터뷰를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모로 추억도 있고 또 역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사장님을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이광복,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충남 부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일찍 한글을 깨우치고 동네 마실꾼들에게 옛날 이야기책을 읽어주었다. 30리길을 걸어서 통학했고 헐벗고 굶주린 시절 그는 수시로 절망했다. 펜촉 한 개, 잉크 한 병, 공책 한 권 마음대로 살 수 없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하여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 문학 작품 세계 명작을 읽으면서 희망이란 문을 꽉 붙잡고 있었다. 드디어 76년 현대문학을 통해 문단 말석부터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국문인협회에서는 월간문학 기자부터 편집국장, 이사, 소설분과 회장님, 소설분과 부이사장님, 끝내 그는 최고봉인 2019년 제27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님으로 당선되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오로지 문학이란 외길 인생으로 자그마치 무려 한국문인협회에서만 45년을, 이야, 이거 대단한데요? 제가 이사장님을 이렇게 살짝 감성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마음에 드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은 탁월하십니다. 칭찬 능력이. 아이고, 무슨 말씀이죠. 예, 윤구만 선생님이시니까 더 칭찬을 해드려야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작품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작품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집으로 화려한 밀실, 먼 길, 만물 박사 등 8권이 있고요. 장편 소설로는 목신의 마을, 계백, 황금의 후예 등 무려 27권, 거의 30권 정도의 장편 소설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꽁트집으로는 풍선 속의 여자, 와, 제목 좋다. 풍선 속의 여자, 그 다음에 슈퍼맨, 그리고 교양서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10권이 넘어요. 태평양을 마당처럼, 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그리고 문학과 행복 등 시나리오도 있고 다양한 장르에서 평생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글을 쓰셨다는 증명이 여기서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소개를 하니까 숨이 찹니다. 빠진 거 없을까요? 예, 다 잘하셨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네. 예. 소설가로 제27대 문인협회 이광복 이사님을 스토리 방송 명사초대석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사장님의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네. 우리 협회 회의문을 챙기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고 예, 현재 코로나 시국이긴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들 해압이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연기할 것은 연기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 시국으로부터 슬기롭게 벗어나기 위해서 네.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뵈야 될 분도 많고 네. 찾아오시는 손님도 많이 계시고 네. 또 피치 못할 자리에 또 참석해야 되고 그래서 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한국문인협회에서만 기자부터 시작해서 45년의 시간을, 그러니까 온 인생을 거의 다 바치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자였을 때, 또 편집국장이었을 때, 또 지금은 이사장님으로서 다양한 직책을 다 해보셨잖아요. 네. 그야말로 한국 문단, 문인의 산 증인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이사장님으로서는 또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 협회 이사장입니다. 네, 조직의 이사장. 수장입니다. 네. 부이사장 때하고 이사장 때하고 제 역할이 좀 다릅니다. 네. 부이사장 때는 문자 그대로 이사장님을 잘 보좌하는 네. 그런 역할에 주력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이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 휘하의 직원들로부터 보좌를 받고 있으면서 네. 저는 문자 그대로 우리 회원님들을 잘 보시고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평소 제 인생관, 가치관의 하나로는 네. 갑이 아닌 을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예, 그런데 이제는 을이 뭡니까? 병이나 정 네. 정도로 더 낮아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으로 우리 회원님들 모시기에 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사장님의 특별한 마인드 존경할 만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 시절 보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가난했고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어린 시절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태어나 자라던 시대에는 네. 우리나라 전체가 가난했고 또 농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집은 특별히 더 가난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에게는 문학이라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이렇게 반전시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문학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학도의 꿈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꿈꾸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난했는데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예. 책을 많이 봤다 이렇게 이사장님 뒷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많은 책들을 그 당시에 많이 읽으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소설가이시잖아요. 예. 단편도 있고 장편도 있는데 보통 우리 시쳇말로 소설은 엉덩이로 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당연합니다. 네. 그러면 소설을 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이사장님은 언제 창작 시간을 두고 하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그 전천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전천후. 그, 네. 그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네. 뜻이죠. 네. 어떤 그 날씨에도 다 적응한다는 뜻이었는데 네. 문자 그대로 네.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뭐 해가 뜨나 해가 지나 네. 언제 어디서든지 책상 머리에만 앉으면 저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도 예, 그렇습니다. 네. 언제든지 네. 쓸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이사장님의 손가락 지문은 안 봤지만 정말 지문이 문드러질 정도로 쓰시긴 쓰셨네요. 네. 지금은 이제 자판이 막 몇 번 바뀌어야 될 만큼 네. 이제 저기 컴퓨터로 쓰시는 거죠. 예, 그 컴퓨터 시작한 뒤로 지문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대표적인 사례로 네. 공항에서 네. 출입국 심사할 때 그 지문으로 네.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지문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애를 먹고 또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특히 그 인감증명 아. 발급받을 때 꼭 지문 네. 인식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때 지문이 나오질 않아서 애를 먹곤 합니다. 지문 재판 때문에 복원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없을까요, 이사장님? 그게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네. 지문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네. 책상을 손으로 더듬는다거나 네. 식탁을 손바닥으로 더듬을 때 네. 가시가 잘 박힙니다. 아, 그렇군요.
보호망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무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짜게 갈 때, 그래서 작은 가시가 그 손가락 끝에 박혀서 이제 애를 먹고 하는데, 네. 참 열심히 그러게요. 살았다고 참 열심히. 보통 그 시골 엄마 생각하면 밭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가락에 지문이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하지만 글을 써서 지문이 없어졌다 이것 또한 우리 한국 문단의 큰 예이고 또 자랑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글을 쓰셨다는 거는 아까 소설도 많았었고 뭐 장편 소설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업 작가로서 대필도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기업체에서 발간하는 사사 네. 이런 것도 좀 쓰고 네. 이제 특별한 요청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희고록도 좀 써드리고 네. 그런가 하면은 다른 분들의 연설문도 좀 써드리고 익명으로 한 일도 참 많습니다. 제 창작품이야 당연히 네. 제 명의로 출간이 된 것이지만 네, 네. 그렇지 않고 네. 제 순수한 작품 이외에 네. 제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네. 그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지문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작품 쓸 때도 당연히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두들겨서 글을 쓰지만 네. 업무를 할 때도 당연히 자판을 많이 만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지문이 다 없어져서 불편한 것으로는 음식을 먹을 때도 네. 뜨거운 음식 그릇을 못 만집니다. 뚝배기 절대 안 되겠다. 워낙 뜨거우니까요. 네. 그다음에 그 덮개를 덮어서 내놓는 우리 그 밥그릇, 네. 그 주발 뚜껑을 네. 열을 때도 제 손으로는 열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애로점이 참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문의 역할이 여러 종류로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몰랐는데요. 이 사장님을 통해서 더스토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문 감사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사장님한테 문학이란 한마디로 무엇이라 표현하고 싶을까요? 앞서 네. 그 서두에 윤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문인은 위대한 실존입니다. 네. 문학은 숭고한 가치입니다. 네.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인 한 사람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네.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회원님들의 경우 얼렁껄렁 문단에 데뷔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네. 치열한 문학 수업을 통해서 문단에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위대하십니다. 또 위대하시다. 문협회 회원님들은 다 우리 문단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신 분들인지라 네, 네. 제가 위대한 실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왜 문학은 숭고한 가치인가? 네. 이렇게 그 내공을 길러서 문학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옥 같은 불후의 명작을 써내시면 네. 그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네. 절망하던 사람들이 희망으로 돌아서고 심지어 많이 아파서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도 문학을 통해서 살아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또 문학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어서 그렇죠. 절망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문학 작품을 많이 읽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만 문학 작품을 많이 읽어서 추락했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학 작품을 너무 많이 읽었더니 내가 막 절망해졌고 실패했다 이런 건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예, 맞아요.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이 또 위인들이 네. 어린 시절에 문학 작품을 읽고 이 꿈을 키워서 네.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왔다고 증언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많아요. 동의하시죠?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만큼 한마디로 우리 문인들에게는 위대한 실존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독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네. 영혼, 영혼을 머리를 채워주는. 채워주는 거기 아, 때문에 네.
돈을 벌어서 뭐 지갑을 채워주는 것 이상으로 그렇죠. 우리 삶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최고 수장이신 이사장님으로서 우리 한국문인협회 소개 좀 해주신다면. 네. 문인협회는 네. 1961년 네. 12월에 창립했습니다. 네. 물론 그 이전에도 네. 우리나라에 문학단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군사정부는 사회 제 정당 또 여러 단체들을 일제히 해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문학전 단체들도 해산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전에 난립했던 문학단체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이런저런 문학단체들이 한국문인협회라고 하는 간판 아래 다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현재는 우리 협회에 시, 네. 시조, 민조시, 소설, 희곡, 평론, 네. 수필, 네. 청소년 문학, 아동 문학, 애국문학 이렇게 10개 분과를 아우르면서 네. 국내외에 네. 18개 지회와 지회와 181개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지부를 두고. 그리고 그 특성별로 네. 편집위원회, 문단윤리위원회, 네. 상벌제도위원회 네. 등등 네. 49개 위원회를 두고 있고 회원은요? 회원 수는 14,600여 명. 14,600 금년 중으로 아마도 더 15,000명 늘어나겠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회원들은 늘어나죠, 이 사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처럼 우리 문협의 회원들 수도 많고 뭐 각 분과별로 하는 일도 참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문인협회 위상이 그러면 꽤 높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교과서에 나오는 네, 즉 교과서. 국어, 네.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네. 필진들이 대부분이 네. 우리 협회 회원님들이십니다. 아, 네. 뿐만이 아닙니다. 네. 그 우리 문협회에서 발간하는 대표 기간지 월간문학이 있습니다. 월간문학. 예, 68년에 창간해서 현재 통번 616호가 나왔습니다. 116호 올간문학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이 잡지를 현재 7,500부 이상 매월 발간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시 한 편, 소설 한 편, 시조 한 편을 발표하면은 그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게요. 워낙 독자 수가 많으니까요. 이 사장님이 막 우리 단체 소개할 때 막 힘을 주시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럴만 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네, 간단한 예로 네. 서울 지하철을 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타고 내립니다. 네. 그 안전문에 시가 게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물론 시민 공모작도 있습니다만은 네. 기존 시인의 작품들이 대부분이 우리 협회 회원님들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실질적으로 많은 회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이렇게 받는 혜택들이 있을까요? 예, 네. 많습니다. 네. 우선 그 회원님들에게는 우리 월간문학과 또 개간지 한국문학인이 있습니다. 네. 이 지면을 통해서 작품 발표 기회를 드립니다. 아. 워낙 회원수가 많다 보니 네. 자주는 못 드립니다만 그러게요. 작품 발표 지면을 드립니다. 네. 뿐만 아니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네.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문협회 행사가 많습니다. 한국문학 심포지움을 비롯해서 네. 전국 대표제대 등등 네. 참 많습니다. 네. 이런 행사에 우리 회원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교환하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협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9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예컨대 독서진흥위원회 하면은 네. 아주 모여서 네. 작품들을 읽고 토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평생교육위원회가 두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협회 평생교육원에서는 네. 문학 지망생들을 양성해내고 네. 또 낭송가들을 가르쳐서 네. 네. 우리 그 평생교육원 수료하신 분들이 속속 문단에 데뷔하는가 하면 또 낭송가들은 전국 주요 낭송대를 거의 휩쓸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 문협회에서 해내는 자랑스러운
아무리 홍보해도 지나치는 박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제가 언제 끼어들어야 되나 틈이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산 증인 수장답게 우리 이사장님이 줄줄줄줄 하시는데 정말 2박 3일 들어도 이 자랑은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예, 네. 3박 4일 3박 5박 6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멈추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더 좋은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자랑만 하다 끝날 것 같아서 네. 대한민국의 문인들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구조가 자유로운지 했는데 되게 자유롭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는 막연한 상태에서 과연 일부 회원들만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닐까? 자유롭지 않는 건 아닐까? 너무 아까 갑을 나왔는데 예. 너무 문턱이 높진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거 없습니다. 제가 잘 판단한 건가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회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되겠는데요? 당연합니다. 네. 저도 회원으로서 앞으로 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저는 지역에서만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본부잖아요. 네. 본부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쯤 해서 우리 예. 이사장님의 생명의 잔치라는 작품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 작품을 제가 읽어봤더니 네.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예. 다 읽을 수는 없고 일부 좀 낭독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허락하신다면 하고. 아, 허락하고 네. 말고죠. 기대됩니다. 네. 생명의 잔치 이강복. 현명한 사람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산다. 자기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의 고마움을 알고 자연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더 잘 가꾸고자 노력한다. 예컨대 산이나 들에 나가더라도 풀 한 폭이 다칠세라 조심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공들여 꽃을 가꾸고 지성으로 나무도 심는다. 그 반면 우매하고 아둔한 사람은 자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자연을 탓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만의 작은 이익을 위해 자연을 무자비하게 해친다. 멀쩡한 동식물들을 학대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지를 사정없이 파헤친다. 그런 파괴 행위가 곧 생명 멸살 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모름지기 사람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아야 한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여 어색함이 없다. 무리가 없고 당연하다. 힘들이거나 애쓰지 않고 저절로 된다라는 뜻이다. 중간 생략하고요. 순천자는 살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다. 하늘이 마련해준 자연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복이 들어오지만 자연을 해친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재앙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이 글을 저는 읽으면서 꼭 자연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이 이치가 꼭 맞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합니다. 네. 네. 네, 오래전에 쓴 그 산문입니다만은 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네. 지금 코로나19가 와서 네. 지금 우리 인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인류가 네. 자연에 대해서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자연을 네. 학대했기 때문에 이런 예기차는 참 음, 그 특이한 바이러스도 우리를 역습해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왜 자연보호 캠페인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것도 좀 사라졌었던 것 같아요. 예. 등한시하고. 예. 익히 오늘을 이렇게 예견하듯이 이사장님은 이렇게 생명의 잔치라는 글을 이렇게 쓰셨네요. 예. 네. 여러모로 꽤 맞춰도 이 글은 다 통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둔하지 말고 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당연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문인협회 회원들이 매우 강범위하잖아요. 네. 회원간 아까 그 자부심 얘기도 했지만 복지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그
그 협회에 네. 문인 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복지위원회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회원님들 중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네네. 어떻게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네. 그 정치권에서 네. 예술인의 고용보험, 아, 예술인의 고용보험. 예, 그것을 네, 네. 법제화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네. 고용보험의 테두리 안으로 모셔와서 네.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문인협회는 물론이지만은 네.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네. 약칭 한국예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예총에서도 예술인 복지재단과 지금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문인 복지가 열악했습니다. 네. 또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요. 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촘촘하게 잘 챙겨서 우리 회원님들이 그 복지 사각지대에서 좀 벗어나 작은아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대해 볼 만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사장님이 임기 동안에 꼭 그건 해결하고 예, 하셨어요. 예. 회원 한 사람으로서 소망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 큰 일들은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 자체 안에서도 네. 아주 형편이 어려우신 회원님들, 네.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 네.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회비를 감면해 드린다든가 그런 혜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 제도를 통해서 작은아마 도움을 드리려고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꿈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문인협회에 이렇게 입회했다가 이제 여러 여건들 때문에 잠시 이렇게 중단하거나 이렇게 휴면으로 있는 회원들도 구제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때로는 항상 상황이 변하지만 그래도 이사장님이 이제 그런 쪽으로 꼭 이렇게 역사를 하나 획을 그어 놓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또 그렇게-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장님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또 한국문인협회 45년 이렇게 역사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를 이렇게 좀 힘이 나게 했던 사람들이 참 많겠지만 그래도 멘토 비슷하게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협회 전체 회원님들이시죠. 아, 역시 수장 나오신대요. 네. 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시고 한 분 한 분이 나에게는 스승이고 한 분 한 분이 다 그 역사고 기록이고 추억인 거예요. 바로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제 자신을 매일 돌아봅니다. 아,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돌아봅니다. 매일. 그러면 제 자신은 문인협회 이사장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문인협회는 아주 훌륭한 단체고 네. 문인협회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이게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근데 제 자신을 그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신 분들이 우리 회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사장 너무 겸손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하긴 우리 문인협회 이렇게 역사를 보면 초대 이 전영택 이사장님부터 뭐 문단의 거목들이 그렇습니다. 이사장직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우리 이강복 이사장님 절대 겸손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역대 그 이사장님들께서 네. 쌓아 올리신 그 업적 네.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면서 그렇죠. 제가 27대 이사장입니다만은 네. 제 임기 중에 네.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세우고자 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 응원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정표가 꼭 완성되는 한 발로 탁 찍힐 수 있도록. 예. 또 사회적으로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무관중 경기와 견줘서 생각할 수 있듯이 공연예술 분야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연예술 분야와 달리 우리 문학은 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찬스인가? 찬스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역설의 역설입니다. 찬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보다 더 공세적, 진취적으로 생각한다면 네. 문학은 애당초 비대면 예술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소설가로 젊은 시절부터 살아왔습니다마는 네. 제 소설은 저하고 대면하지 않는 누군가 독자가 네.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종이책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인터넷상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문학단체, 음.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문학단체 문협회 이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생각하는, 발표하는 부분입니다만은 네. 이런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자. 그래서 여러분, 예. 위기를 기회로 위축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기죽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더 창작의 심혈을 기울여서 네. 비대면 예술이 우리 사회에 네.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찬스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엄청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야, 이 사장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글이 쓰고 싶어지고 이게 약간 희망적이고 흥분이 돼요. 예. 이 사장님, 네. 제 27대 예. 선거 당시 공약을 보니까 예. 변화, 개혁이라는 대목에서 제가 탁 멈췄거든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실현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네.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문학단체도 변해야 됩니다. 네. 과거에 낡은 생각, 또 제자리 걸음만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네. 단체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협회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많은 변화를 시도를 했고 그 변화들이 네. 지금 우리 회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을 정도로 네. 진전돼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는, 네. 그리고 개혁하는 문협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당연하지. 갓 이렇게 등단하신 시인들이나 소설가 이렇게 문단에 막 들어오면 도대체 한국문인협회랑 아까 181 지부가 있다고 지부가 그랬습니다. 예. 지부랑 뭔 차이가 있지? 나는 분명히 입회를 했는데 이렇게 예. 혼선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사장님께서 지부와 우리 본부랑 어떻게 다르며 예. 본부 입회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는지 예. 우리 청취자분들과 문인들을 위해서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아주 참 좋은 기회를 또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문예협회는 네. 국내외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문학단체입니다. 네. 어떤 장르에서 창작 활동을 하든 우리 한국문예협회에 입회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우리 한국문예협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문턱이 없어요?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입회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본부 차원에서도 활동을 하시면서 네. 지역사에서도 네. 얼마든지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윤 선생님이 수원에 거주하시는지라 네. 예, 본부 회원이시면서 네. 우리 수원지부 회원이시기도 하지요. 네. 제가 수원 지부 행사에도 여러 차례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네. 현장에 가면 네. 윤 선생님이 지부 행사에 나오셔서 네. 신앙송도 하시고 맞아요. 또 출연해서 좋은 말씀 하시는 것을 목도하곤 했습니다. 네. 그렇게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런가 하면은 본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동참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문협회에 입회하시면은 네. 꼭 먹고 알먹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십니다. 그럼 입회를 환영합니다. 입회- 언제든지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로 문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부는 또 다른 거죠. 지혜했다고 해서 본부가 자동으로 입회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렇게 신입 회원들은 헷갈려 하시길래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사장님한테 예. 분명히 저도 알고 있지만 네.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도 네.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일부 그렇습니다. 회원들은.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네.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거기도 입회하시고 네. 또 우리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본부도 새롭게 입회하셔야지 활동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큰 집, 여기는 자식
작은 집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한 갈래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갈래로 보면 네,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부도 입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본부 회원이 되셔야만 우리 본부에서 발행하는 월간문학, 네. 한국문학인 또 본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더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우리 문화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엄중합니다. 네. 이런 때일수록 그 정부의 대책, 그 다음에 언론 보도 네.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네. 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슬기롭게. 예,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네. 최선을 다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사회,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모아야 됩니다.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과 윤구마도 힘을 모아야 되겠죠? 네. 크로스 한번 해야 돼. 좋습니다. 크로스로 힘을 네. 모으는 거예요. 예,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자연 속에서 우리가 있고 자연과 더불어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이사장님이 추구하는, 아니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의 그 생명의 잔치에 나온 인용 글이에요. 네. 자연 속에 우리가 있고 자연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덕목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유는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예. 여기서 더스토리 방송 명사초대석 대담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분 좋으시죠, 이사장님?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의 이 기운으로 이사장님도 꿈꾸시는 것, 또 하셔야 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네. 꼭 다 승승장구해서 이루시는 그런 힘을 저도 여기다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윤구마, 출연의 한국문인협회 이강복 이사장님, 연출의 정보경, 제작의 더스토리 방송 박가을이었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